자,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슈퍼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좀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준비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살까요 말까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 이제까지의 입장은 줄곧 살 거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해져 있다. 어차피 우리가 한 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주였다면 올해 시장부터는 뭘 사도 사야 된다. 사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고 또 바라보는 지역마다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이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10년 주기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락하는 기간은 보통 1에서 3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기도 하고 그 외의 기간들을 이제 우리가 상승의 기간이다라고 보통 잡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1년, 3년 경과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올라야 돼. 혹은 7년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떨어져야 돼.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기간적으로 본다면 이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심리가 무너지는 짧은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회복되면서 이 가격이 뒤따르는 어떤 단계적인 부분이다. 기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지가 상승의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되고 최하락 지점을 바닥이라고 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반등과 가속, 정점 다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라면 하락과 바닥을 합쳐서 붕괴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반등과 확산되는 기간을 회복, 그 다음에 이제 가속과 정점의 기간을 과열이라고 그게 세 가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구 부동산을 딱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2020년에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정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어느 아파트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어떤 재테크 수단이나 할 것 없이 다 고점을 찍게 되었었죠. 그런데 2020년 11월 그리고 12월에 각각 수성구와 비수성구가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21년이 되었을 때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전달하는 입장에서 어떤 문구가 기억이 나냐면 뉴스 기사였거든요. 거래 절벽이라는 헤드라인이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오래될까.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쭉 바로바로 빠졌다라기보다는 거래량들이 이제 쭉 내려가기 시작했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순탄했던 21년도를 지나서 22년도가 되었을 때는요,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지게 되었고요. 22년도 하반기에는 특히나 이 가격적으로는 가장 낮은 지점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2월, 11월 이럴 때가 제가 아직 기억에 남는 거는 2020년 하반기가 가장 높았던 실거래가였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가에 비해서 이 매물 호가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었으니까 약 마이너스 40%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대구의 신축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구축, 중구축, 준신축 이런 것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40%를 찍었다 보니까 가격에 있어서 최저점들을 보여주게 된 거다. 특히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수요가 적었다라는 뜻이잖아요. 2022년도의 거래량이 정말 최악이었던 게 뭐냐면 그 해를 기준으로 월 평균이요. 한 1000건이 안 되게 900건 정도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 대구 시장의 거래량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05년부터 25년 정도까지를 쭉 평균 냈었을 때 한 2,5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늘 평균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이 평균이란 게 결국 뭐냐면 투자자가 많이 달려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고 상대적으로 적게 달려들었던 안 좋은 시기도 있었을 건데 그래도 2,500건 정도씩은 늘 실수요자들이 사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22년도에는 1년 기준 월 평균이 900건이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안 샀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격뿐만 아니라 심리가 다 무너진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가격까지 상당히 떨어졌다. 그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도 이
최하점 이후부터는 반등이 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가격은 급속도로 바뀌지 않는다 치더라도 거래량에 있어서, 즉 행동력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2023년 1월과 2월을 거치게 되면서 평균 수치인 2,500건 정도가 금방 회복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3,000건, 4,000건까지도 3, 4월 달에 찍어내게 되면서 심리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23년도를 적어도 행동 자체를 이제 슬슬 시작하는 타임이다. 실수요자들이 낮아진 어떤 가격대를 보고 필요한 사람들이 좀 사게 되었구나.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25년도를 거치면서 이제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요. 작년쯤부터는 어떤 아파트들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수성구든 비수성구든 할 것 없이 대장 아파트들이 뭐 거래량뿐만 아니라 실제 호가 그리고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으면서, W는 18억을 찍었고요. 그리고 남산 롯데는 8억 6천까지 찍어내면서 이제는 우리가 대구 아파트들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새로운 고민들,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입장에서는요, 올해는 확실하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 간에요, 항상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늘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2021년 거래 절벽 현상들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금리라는 것도 있었고, PF 대출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 대출이 이제 소진되게 되면 그때는 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항상 우리를 판단 어렵게 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구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마 미분양,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직도 선명한 거는요, 2022년 가장 최악의 시기예요. 우리 미분양이 13,000건 정도였거든요.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다른 경북, 경남 2등, 3등 이런 지역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2등부터 5등까지 다 합쳐도 대구 하나를 못 따라왔었어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미분양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였고, 특히 23년도에는 본격적인 입주장들이 시작되면서 핵심지에서도 이제 공급이 많다 보니까 미분양 같은 아파트들의 사실 좀 가격이 높기도 했었고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핵심지들부터 이런 미분양들이 많이 소진이 되었는데, 반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많긴 하거든요. 한 7,000건 정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미분양들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 구마다 이 미분양 아파트들이 뭐가 남아있는지를 딱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좀 보인다, 그렇죠? 범어자이라든지 아니면 두력자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뭐냐, 그 외에 이제 남아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요, 이 특징들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입지가 조금 약하다. 그리고 그 입지 약한 곳에서도 한두 개 동 정도의 이 주상복합 소형 단지들이다라고 보여지는 곳들이고요. 딱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실거주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아직까지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달려드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실거주자 위주로 수요가 받쳐지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핵심 입지를 하더라도 이 거주 가치가 낮은 것들 중심으로는 미분양들이 조금씩은 남아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미분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미분양이 얼마나 있느냐까지 생각을 해보면 수성구라든지 어떤 비수성구의 핵심지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거의 미분양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단순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이제는 좀 영향력이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공급 부족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 혹은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 버머자이, 벤처밸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우리가 그나마 좀 입지가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의 입주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입주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지의 미분양도 거의 없고, 그리고 공급 자체도 계속해서 없어지는 구조라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요,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까?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슬슬 듣기 시작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만촌동의 수성자이를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라거나, 아니면 그 옆에
연호지구 있죠. 연호지구의 분양을 좀 기다려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뭔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들 핵심지가 다 가격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 잡는 시점에서 구축 아파트를 사기는 싫고, 그러면 역시 이제 동일선상의 신축들 나중에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으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보는 건데, 말 그대로 잡을 수 있어야 괜찮은 건데 이게 잡기 어려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분양하는 곳에서 싸게 할 리가 없어요. 그들이 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집단인 거고, 만약에 분양가가 낮다면 그들 입장에서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핵심지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 아파트가 좋은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요, 이런 것들은 싸게 나올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지금 흘러가는 시세 정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분양을 하고 공사기간 3년 정도를 거친 다음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3년 기간 동안에 올라갈 부분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첫 번째 케이스가 범어자이였어요. 뭐냐면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범어자이가 10억대에 분양을 했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체제들이 많다 보니까 야 왜 이렇게 비싸냐, 미분양이 극심했었는데요. 다른 비수성구 아파트들은 할인 분양을 빠르게 때려낼 때 이 범어자이는 할인 분양을 한 게 아니라 분양 조건을 변경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5천만 원 가지고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신 분들이 승자가 돼버렸어요. 왜? 지금 입주장이 가까워졌지만 오히려 피를 더 막 1억씩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결국에 핵심지들이 본인 좋은 아파트인 걸 안다면요, 3년 뒤에 올라갈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분양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가능성이 낮지만 싸게 나왔다 치더라도요, 내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당첨이 되겠습니까? 어떤 서울의 로또 당첨,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라든지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특히 핵심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를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라기보다도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나올 결론은 한 가지인 거죠. 이런 핵심지들은 이제는 구축이라도 잡아야 될 때다. 제가 지난 한 3, 4년 정도 동안에는요, 구축을 잡으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이제 좋은 아파트들 위주로 딱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수성구의 신축들을 잡아라라는 식으로 많이 행동들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수성구의 구축들까지 잡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비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축들까지 우리가 대장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전세 살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2년 계약 갱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편한 선택이잖아요. 한 번 더 연장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는 한 해 한 해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 2년 연장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4년 뒤에 이제는 뭐 방심하고 있다가 그 입지에서 살 수 없는 건 자명할 뿐더러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시가 뭐냐면 범어 W 2년 전만 하더라도 4억 5천 정도에서 충분히 전세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억대 중반 정도부터 최저가가 맞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성구 뭐 청라이스자이 같은 경우는 2억 8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년밖에 경과가 안 됐지만 3억 5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주장 23년도에 대구 전역으로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4년 경과되는 시점, 즉 계약 갱신 끝나는 시점이 27년도예요. 올해 이제 내 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7년도를 맞이하다 보면 같은 전세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워낙 낮아져 있을 거다 보니까 야, 아파트 사기도 애매하고 또 전세 같은 급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런 딜레마들이 계속 겹칠 수밖에 없을 거라서 전세 사시는 분들 웬만하면 2년 만에 끝내시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들까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라고 봤었을 때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뭐 공부의 측면이라면 좀 쉽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였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거고요. 단순히 어떤 A라는 아파트만 바라보면서 이걸 사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살 사람은 뭐 장점 얘기하고
안 살 사람은 단점 얘기할 거니까. 가봤더니 좋아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같은 가격대 안에서 우리가 아파트들을 쭉 나열했을 때 한 개 잡는다면 뭐를 잡는 게 좋을까? 이런 서열화하는 과정들이 중요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6억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6억대 아파트를 쭉 나열해 놓고 가장 먼저 7억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힌트를 드리자면 가장 먼저 7억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요, 로얄동 로얄증이 있고 저증이 있다 보니까 실거래가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7억을 한 번이라도 찍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아파트들이 당연히 평균적인 7억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부동산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다 7억이 돼 있어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상승한다는 게. 상승은 기본적으로 뭐냐? 좋은 것들이 먼저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매수 대기자들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뒤따르는 실거래가들이 받쳐질 때 우리가 저점들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억짜리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7억을 찍은 적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받쳐지는 것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터 이런 사이클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 최저점이라고 하는 건 이미 22년도 12월에 끝났고요. 23년도를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곧 확산의 시기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최근 기간을 꾸준히 보신 분들일수록 이제는 충분히 오른 것 같은데 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는요, 충분히 오를 여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고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정고점을 100% 회복한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8, 9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수성구 중심가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올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수성구 신축이다 보니까 그런 수성구 신축들을 싸게 잡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준신축, 중구축, 구축들까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려봐야 된다. 일반 매매라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 구축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해보게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이 있다면 경매 물건을 통해서 이런 중구축 이하의 아파트들을 노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까지 들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개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한 줄로 딱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까지 다 잡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아파트들 중심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잡아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6개월 이후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2026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부동산 정도는 좀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까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올해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좀 투자 대상이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유튜브 계속 시청해 주시고 항상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성과가 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